안녕, 리아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7강 본문 35쪽 끝줄부터 38쪽 셋째 줄까지예요. 귀로 한번, 눈으로 한번 잘 읽고 자리에 앉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요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잘 생각해보고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오늘 내용은 청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 청년을 깨우러 간 노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등교하는 날, 그러니까 평일이 되겠죠. 부모님이 깨워주시지 않고 직접 일어나서 등교 준비하는 학생 있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이 저요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등교 준비하는 거는 아주 멋진 일이에요.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스스로 하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알겠죠? 오늘의 단어는 먼저 곧이에요. 곧은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를 말해요. 그림으로 보니까 어떤 지형인지 잘 알겠죠? 그 다음은 뭇은 지구의 표면에서 바다를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해요. 뭇은 육지와 비슷한 의미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육지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땅을 말하지만 뭇은 앞서 말한 설명에서 보듯이 바다를 뺀 나머지 부분을 뜻하니까요. 실제 용례를 생각하면 육지는 물과 대비되는 의미로, 뭇은 바다와 대비되는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고 둘 다 섬의 상대어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곳 섬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을 반겼다. 그리고 섬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뭇으로 나갔다 처럼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건 뭇의 발음이에요. 앞서서 곧도 곧 다음에 고 아래에 지읒 받침이 있어서 그 다음에 모음이 오면 고준 또는 고지라고 읽어야 하는 거고요. 뭇은 이 역시 그 다음에 모음이 오면 뭇은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가 오면 무티가 아니라 그때는 무치라고 읽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니 무치 나왔다. 이때 뭇이는 무치라고 읽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 무태에 올랐다. 이럴 때는 무태라고 읽어요. 또
뭐 섬사람 김씨는 지난주 다녀온 무틀 떠올렸다. 이때에도 무틀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무치 말고는 다 다음에 오는 모음이 티읕의 발음을 낸다는 얘기죠.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게 혹시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물을 심는 땅을 말하는 밭. 이건 역시 밭이 할 때는 이가 붙으면 밭이라고 읽어요. 근데 에나 은 또는 을이 붙으면 밭에, 밭을, 뭐 밭은 이라고 읽는 거죠. 그리고 표면을 말하는 겉도 뒤에 이가 오면 겉이라고 읽어요. 뭐 겉이 뽀송뽀송해 뭐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에나 을, 뭐 은이 오면 겉에, 그리고 겉을, 뭐 겉은 이라고 읽는 거예요. 잘 알았나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제도. 제도는 모든 섬 또는 여러 섬을 뜻해요. 세계 지도를 보면 무슨 제도라는 나라명이 있죠. 예를 들어 솔로몬 제도나 마셜 제도 같은 나라 말이에요. 이 나라들은 이름처럼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으로 세계 지도에서 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어느 지역을 보면 아,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박지는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을 말해요. 자동차로 치면 육지의 주차장과 같은 의미죠. 하지만 주차구역이 곳곳에 존재하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해안등에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정박지는 해안에 잘 조성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문장 교정. 화면 속 문장을 적당한 시간 안에 잘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오래된 것을 두고 옛날 거라고 표현하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옛날 신문이라고 하면 왠지 더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신문, 여기를 지난 신문 또는 예전 신문, 이렇게 지난 신문들이 또는 예전 신문들이 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문보다는 예전 신문이 조금, 그리고 지난 신문. 그 어감이 유사한 뜻이긴 하지만 어감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맞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 싶은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침대 위에는 다른 오랜을 이렇게나 지난이나 예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다. 요거는 신문들이 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펼쳐지다가 아니라 펴져 있다. 그러니까 펴져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려주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펴져 있다. 신문이 펴져 있어서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다. 가려주다는 그러니까 신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신문의 능동형 표현이에요. 신문이 가려주다. 근데 이 표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신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피동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침대 스프링을 가려준 게 아니라 침대 스프링이 보이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침대 위에는 다른 진한 신문들이 펴져 있어서 침대 스프링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뭐 침대 위엔 이라고 n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축약할 수 있겠죠. 침대 위엔 다른 예전 신문들이 펴져 있어서 침대 스프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씩만 바꿔도 상관없겠죠. 침대 위엔 다른 오랜 신문들이 펼쳐져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 침대 위엔 다른 진한 신문들이 펴져 있어서 뭐 2개를 섞든 하나로 하든 하나씩 하든 3개를 섞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장이 나의 문체, 나의 글투에 가장 맞느냐. 그래서 그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함께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다음 문장. 화면 속 문장을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 2번째 문장도 한번 다른 문장으로 또 바꿔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폭풍. 폭풍은 그대로 둘까? 몰아치다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걸 고칠 수 있지? 이처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몰아치다는 불어대다로, 꾸지 않았다는 안 꾸었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폭풍이 불어대다. 불어대는. 폭풍이 불어대는 꿈은 이제 안 꾸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폭풍이 불어대는 꿈은 이제 안 꾸었다. 몰아치다와 불어대다는 어감에서 강약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단어들 자체로는 바꿔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폭풍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둘 다 폭풍에 쓸 수 있는 말들이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꾸지 않았다를 안 꾸었다로 바꿔봤는데 글맛, 그러니까 문장에서 느껴지는 맛이 서로 조금 다르죠. 그리고 휘몰아치는 요 문장은 또 다르게도 고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폭풍은 이 앞을 요 앞에다가 휘몰아치는 폭풍은 더는
더는 꿈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꿈은 이제 꾸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폭풍이 불어대는 꿈은 이제 안 꾸었다라고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폭풍을 수식을 해서 휘몰아치는 폭풍은 더는 꿈에 나오지 않았다. 또는 휘몰아치는 폭풍 꿈은,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폭풍 꿈은 더는 꾸지 않았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의 문장을 다양하게 다른 단어들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조사를 넣어서 이제 문장을 다양하게 지금 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이 중에 어떤 표현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표현인가를 선택할 줄 아는 눈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함께 비교해 보고 가장 좋은 문장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앞서서 몇 번 언급했지만 문장을 교정할 때 무조건 꼭 많이 고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어의 위치 하나만 바꿔도, 심지어 문장 부호 하나만 바꿔도 뜻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체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휘를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순서가 적혀 있지 않고 한 칠판에 다 써 있으니까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요 문장, 그러니까 요 단어는 요렇게도 바꿔보고 문장을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수강생 교정 사례예요. 원래 문장은 침대 위에는 다른 오랜 신문들이 펼쳐져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침대 위에는 오래된 다른 신문들이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 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펼쳐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펼쳐져를 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결해진 느낌이죠. 신문을 수식하는 다른과 오랜의 순서로 바꿨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펼쳐져는 뺀 거예요. 다른과 오랜을 바꾼 게 뭐 오래된 다른 신문, 다른 오랜 신문 크게 뭐 문제 없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신문이 펼쳐져서 스프링을 가리고 있는 상태와, 그러니까 원래 문장, 그냥 신문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스프링을 가리고 있는 상태, 그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는 오래된 다른 신문들이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 오래된 다른 신문들이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침대 스프링이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원래 문장은 그게 펼쳐져 있어서 침대 스프링을 가려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문장을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또한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교정이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어서 침대 스프링이 보이지 않는 것과 그냥 오래된 다른 신문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 세밀하게 들어가면 서로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침대 위에 신문들이 이렇게 켜켜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확인을 하되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뜻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을 교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간결하게 뭐 잘 고쳐본 것 같아요. 간결하게 만든 거죠. 한번 여러분이 교정한 것과도 이제 비교를 해보고 누가 더 잘했는지 난 내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아쉬운 그런 교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내 알람 시계는 나이란다. 늙은이들은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 걸까? 하루를 더 길게 쓰라는 뜻인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푹 잔다는 건 알아요. 우리 교재의 노인과 바다 36쪽 5째 줄에서 8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의 키워드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신체의 섭리예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오늘의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지어도 돼요. 이 키워드들 또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우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죠? 세대 간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요. 어른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알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어린 시절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제 경험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시대가 다른 만큼 경험하는 내용도 많이 달라서 어른들 역시 우리 친구들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대 간에는 대화가 더욱 많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과 다른 세대가 가까이에 누가 있을까요? 보통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를 좀 줄이려는 그런 각각의 세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는 한 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만 그 갈등이 매우 적은 그런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고전 명작 노인과 바다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바르게 구축하는 학습이에요. 글을 쓰면서 사고력과 문장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글로 잘 표현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EREDU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